수업하기 전에 제가 깃허브에 PNG 파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PNG 파일을 넣은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 올려드렸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PNG 파일은 그냥 이렇게 생긴 파일이고, 요거를, 마크다운 문서에다가 그냥 제목 하나 넣고요. 요거는 제목이고, 제목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마크다운 문법으로 이미지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펑션 콜링, 우리말로 하면 함수 호출이란 뜻이죠. 그죠? 함수 호출 다이어그램이란 뜻입니다. 순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을 제가 어,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어서 드린 거고요. 이 다이어그램은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어, 오픈 AI의 개발자 사이트에 보시면 API doc이라고 해서 API 개발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API 개발 문서의 목차 중에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펑션 콜링 챕터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오픈 AI 개발자 사이트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펑션 콜링을 설명하는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펑션 콜링에 대한 예제와 함께 제공되어지는 그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음, 우리가 어제까지 만들었었던 그런 채팅 모델은, 채팅 모델은요, 메시지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거대 언어 모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면 언어 모델은요, 그 메시지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5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음. 어떤 뭐뭐를 만들어줘 내지는 어떤 거에 대해서 대답해줘라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질문 내용을 거대 언어 모델이 질문을 이해하고 거기에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답변을 보내줍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훈련되어져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 어, 훈련된 상태까지의 그런 상태만으로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도구를 제공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도구. 영어로는 툴이라고 하고요. 도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함수죠. 함수.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툴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거를 함께 보내줍니다. 툴 데피니션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코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툴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디벨로퍼, 그 개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의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들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내가 만드는 에이전트는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툴 데피니션과 메시지를 함께 모델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모델은 GPT가 되겠죠. GPT. 여기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툴 데피니션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메시지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get weather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get weather는 location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받아야 돼. 이런 정의. 어, 함수 객체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함수의 이름과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규먼트. 요거에 대한 설명과 어, 그리고 이게 질문이죠. 파리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메시지에 넣는 거예요.
메시지에 함께 넣어서 우리 chat completions create 할 때 이 툴 데피니션과 메시지를 같이 보내줍니다. 같이 보내주면은요, 모델은 이 질문의 내용이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이 내가 어, 답변을 생성하기가 힘든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개발자가 제공한 툴, 도구 목록에서 결과를 받아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모델은 우리한테 응답을 보내줘요. 음, 응답을 보내주는데, 어, 네가 가지고 있는 툴 데피니션들 중에서 도구 목록에서 get weath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줘. 아규먼트로는 8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줘. 이런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현재 파리의 날씨는 뭐 기온은 얼마고 바람은 얼마고 이런 답변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게 필요해. 어, get weath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는 문자열로 파리라고 호출하는 게 이 결과가 필요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AI가 get weather라고 하는 거에 리턴 값을 원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툴 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응답이 답변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호출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코드에서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첫 번째 답변이 도구 호출을 요청하는 거였다. AI 모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의 호출을 요청하는 메시지였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그리고 아규먼트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니까 리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리턴 값을, 그 리턴 값을 메시지에 넣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온 14도라고 하는 리턴 값만, 기온은 14도다라고 하는 그런 리턴 값을 메시지 안에 포함시켜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포함하고, 그 이전의 모든 메시지를 포함하고 함수의 호출 결과를 추가로 넣은 그 메시지를 다시 인공지능 AI 모델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 모델은 이 리턴 이전의 질문 목록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맥이었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도구를 호출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이전 메시지 목록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도구 목록을 호출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구 목록에서 리턴 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리턴 값을 활용해서 답변을 텍스트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현재 파리는 14도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응답으로 보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멍청한 거죠.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답까지 주고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펑션 콜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의 목록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보내준 도구 목록들 중에서 이런 도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다면 어떤 아규먼트를 넣어서 호출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AI.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리턴 값 계산해서 메시지에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준다예요. 우리 예제로 치면 여기서는 지금 날씨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제로 치면 우리는 현재 시간을 알아내는 함수가 있어라고 하는 툴 목록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은 몇 시야? 라고 하는 질문을 넣어서 질문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AI 모델은 이 질문 내용이 현재 시간이란 얘기고 현재 시간은 자기가 직접 답변을 만들 때에는 몰라요 라는 답변밖에 못 만들지만 어, 개발자가 제공한 도구 목록을 보면 어, 더 정확한 현재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해줘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현재 시간 정보를 만들고 그 현재 시간 정보를 이전 메시지와 함께 현재 시간 정보를 GPT, AI 모델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AI 모델은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줄 거다라는 그런 내용. 이해되셨죠? 네. 그림 이해되세요? 어.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코드가 이해가 돼요.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내용대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은 그대로 놔둘게요. 요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남겨두고요. 랩 6번 밑에서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펑션 콜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펑션 콜링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콜링 언더스코어 1번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고 네, 임포트는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하고 갈게요. src.utils utils까지만 그리고 import open AI 클라이언트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클라이언트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메인 함수. 거의 대부분의 코드는 메인에서 작성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메인 함수는 딱 한 번 호출되도록 네임이 네임의 값이 같을 때 뭐랑 같을 때 메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을 때 이렇게 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도구 목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도구 목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목록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 이름은 tools라고 할게요. tools. 그리고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LLM 모델에게 여기서는 GPT죠, GPT. LLM 모델에게 제공할 도구 목록, 도구에 대한 도구 정의 목록이라고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ool definitions, tool definitions. 이 도구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key value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키값들은 그 오픈 AI 쪽에서 제공하는 그 문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는 키값들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어떤 키값들이 있는지는 문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이거를 확장해 나가면서 저희가 오늘 한 것들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어떤 키값들이 더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도구의 정의는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툴 데피니션은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런 툴들을 한 개 이상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리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메시지를 만들 때랑 비슷하죠. 그죠? 메시지도 리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하나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메시지 하나하나는 딕셔너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딕셔너리에서 첫 번째 타입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타입. 타입은 펑션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도구가 함수죠.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도구가 함수이기 때문에 펑션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도구의 펑션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펑션에 대한 정의는 또 딕셔너리로 만드세요. 만들어주세요. 딕셔너리가 딕셔너리가 타입이라고 하는 키와 펑션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타입은 이게 함수인지 뭐 어떤 종류의 도구인지 그거를 명시하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도구는 함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 펑션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이 펑션이 뭐냐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실제 정의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는 이름도 있어야 되고요. 설명도 있어야 돼.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설명도 있어야 되고요. 아규먼트가 있다면 아규먼트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뭐 문자열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숫자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함수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함수의 정의도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함수 정의에서 가장 필수인 내용은 우선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 뭐다? 자, 우리는 함수 이름을 get, current, time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거예요. 아직은 이런 함수를 만들진 않았어요. 아직은 이런 이름의 함수를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거다. 만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은 description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이런 키값들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오픈 AI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런 키값들을 써라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타가 나게 되면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거롭지만 오타가 그리고 이런 거는 오타를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죠? 컴파일 에러가 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볼 수 있게끔 뭐 자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기는 해요. 뭐 해당 타임존의 날짜와 시간을 시간을 뭐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뭐 연도 그다음에 월 그다음에 일 한 칸 띄고 24시간 그다음에 이거는 분 그리고 이거는 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 월, 일. 연은 대문자 Y니까 네 자리란 뜻이고요. 소문자 M은 month, 소문자 D는 day. 대문자 H는 24시간 단위의 시간, 대문자 M은 minute, 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S는 second, 초를 의미를 합니다. 해당 타임존의 날짜와 시간을 이런 형식의 문자열로 리턴한다. 아, 우리말로 쓸까요? 반환한다. 뭐, 요런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규먼트는 안 받을게요. 여기서는 해당 타임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우리나라 시간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규먼트가 포함될 때에는, 함수가 아규먼트를 가질 때에는 어떤 것들이 더 포함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툴에 대한 거를 정의를 내렸어요. 어, 한 개 이상의 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리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툴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도구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도구는 펑션인데 펑션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없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 함수는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명이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리턴해주는 함수구나라고 하는 거를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LLM 모델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도구 정의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모델 쪽에서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직접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만 돼요. 그런 이런 이름의 함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ef. 함수 이름은 여기 있는 이름이랑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름이랑 똑같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달라지면 안 되겠죠.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get current time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하나도 그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으면 돼요. 그죠? 자, 현재라고 하는 거를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얘가 보여주고 있군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에 데이트 타임 점 now 데이트 타임 점 now 여기 있어요. 얘는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뭘 해주시면 되냐면 이 빨간색 보시면은요.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이 이름 가져오기. 이 이름 가져오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컬로 가져오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오기를 하세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데이트 타임 점 now 좀 보기가 좀 싫죠. 그죠?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 이거 조금 변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 from date time 그다음에 import date time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데이트 타임 모듈 그러니까 파이썬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썬 파일 모듈에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트 타임 클래스 이름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도 데이트 타임이었고 파일 안에 있었던 그 클래스 이름도 데이트 타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 클래스 이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현재 시간 정보를 줘요. 얘는 현재 시간 정보를 주고 한번 얘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now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 함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우리 어 메인 놔두고요.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어차피 메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면 되니까 여기 메인 밑에다가 get current time 이렇게 호출하고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2026년 4월 1일 11시 9분 40초. 88986초.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죠. 100만 분의 1초까지 보여주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문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만 필요한 거고 뒤쪽에 있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함수 여기를 수정을 좀 할게요. 음. 이 now라고 하는 걸 호출한 다음에 또다시 메서드를 하나 더 호출할 수가 있어요. string f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ring f time. 이 string f time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string은 문자열이란 뜻이고 f는 포맷이란 뜻이고요. time은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now까지가 뭐였어요? now까지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 시간 정보를 특정 포맷의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메서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현재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특정 시간을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어, 그 어떤 특정 포맷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는 함수. 그럼 이 안에 아규먼트는 아까 우리 요렇게 만들기로 했잖아요. 연, 월, 일, 시, 분, 초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문자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현재 날짜와 시간을 뭐 예를 들면 2026년 4월 1일 뭐 11시 뭐 12분 30초 뭐 이런 형식의 문자열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now를 프린트하기로 했죠. now를 프린트하기로 했고 메인에 그대로 있죠. 메인에 그대로 있으니까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래서 11시 12분 31초가 됐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12분 44초가 됐고요. 다시 실행하면 12분 47초가 됐죠. 실행할 때마다 그 실행할 때의 현재 시간이 보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잘 만들어졌죠? 자, 우리는 프린트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문자열을 리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자열을 리턴만 하면 되니까 프린트문은 지울게요. 프린트문 대신에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return now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now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하는데 이 now라고 하는 변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자열이다라는 거야. 문자열이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LLM 모델에게 제공할 우선 함수를 먼저 만들었고요. 함수를 만들었고 그 함수를 우리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도구 목록을 여기서 작성을 했어요. 도구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도구 목록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죠. 그쵸?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면 될 거고요.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기 전에 우리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고, 요 작업은 여러 번 일어날 거여서 그, 그 내용은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ef, def get GPT의 response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어, tools라고 하는 게 있다. 기본값은 none이다. 이렇게 할게요. 어, 도구 목록이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받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건데요. 응답은 어떻게 받을 거냐면 클라이언트 챗 completions create 이렇게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겠죠.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일단 모델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모델은 GPT 5.4 미니 선택하고요. 아,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군요. 첫 번째 파라미터를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message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파라미터 메시지스가 있는데 여기에 넣어줘야 될 값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받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냐면 tool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tools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달하는 도구 목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지금 요 동작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목록과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합쳐가지고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시간은 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우리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도구 목록과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요청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오겠죠. 그쵸? 이 응답이 무엇인지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하실 때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보시면은요. response.to JSON으로 하시면 조금 보기 좋게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리턴하는 거는 response를 그대로 리턴한다. 이렇게 일단은 만들게요. 이렇게까지만. 그래서 별거 없어요. 이게 LLM 모델한테 보내는 메시지, LLM 모델한테 보내는 도구 목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얘는 LLM 모델을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LLM 모델에게 어, 전송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얘는 LLM 모델에게 제공하는 도구 목록. 툴스 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쓰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네, 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메인에서 호출하면 될 거잖아요. 메인에서 메시지 만들어서 메인에서 툴스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 있으니까 메시지 만들어서 보내면 될 거잖아요. 그죠? 이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자, 자,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툴스는 벌써 만들었어요. 그죠? 메시지만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 모델에게 보낼 메시지. 네, 보낼 메시지. 만들어 볼까요? 메시지스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스라고. 두 가지 보낼까요? 시스템 메시지랑 유저 메시지 두 개 보내볼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메시지 처음에 롤이라고 써주시고, 시스템, 그 다음에 컨텐트, 컨텐트. 너는 아주 유능한 AI 비서야. 사실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는 좋은 프롬프트가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을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물어보는 거죠. 롤이에요. 롤. 그 다음에 유저. 그죠? 컨텐트. 아까 현재 시간 물어봤잖아요. 현재 시간은 뭐야? 자,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첫 시간에 있었던 What time is it? 이라고 하는 파일에 있었던 그 메시지와 똑같이 만들었죠. 그죠? 자, 달라진 점은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LLM 네, 모델에게 메시지와 함께,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목록을, 도구 목록을 함께 제공을 할 거예요. 함께가 두 번 들어가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목록도 제공을 할 거다. 하시는 방법은 리스판스를 받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만든 게 get GPT 리스판스죠. 여기다가 메시지 툴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받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어떤 답변이 왔는지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이 함수 내부에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리스판스를. 그죠?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아, 뭐, 혹시나 메시지가 여러 개가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구분선 하나 넣어볼까요? 구분선을 줄바꿈 넣고요. 줄바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얘는
한 50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줄바꿈 하나 더 넣어가지고 줄 바꿔주고 얘 50개 그려주고 줄 바꿔주고 그럼 그 다음 만약에 그 다음 메시지가 있으면 그 다음 메시지 출력할 때는 약간 간격 띄워놓고 출력을 하겠죠. 그럼 조금 보기 좋으라고. 별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종료가 잘 됐죠. 어, 요거 넣은 거예요, 요거. 위쪽에 빈줄 하나, 그 다음에 점선들 하나, 그 다음에 빈줄 하나. 요거 넣은 거고요. 자, 어떤 응답이 왔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도구 목록을 만들었고요. 도구 목록을 만들었고, 메시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와 도구 목록을 함께 제공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있었던 what time is it과 비교해 보시면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스판스가 지금 화면에 출력이 됐어요. 자, 리스판스가 화면에 출력이 됐는데, 리스판스는 당연히 아이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hoices 기억나시죠? 리스트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choices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to calls라는 말이 있어요. finish reason이 그러니까 대화가 끝난 이유가 도구를 호출하는 거에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덱스는 0이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는 메시지는요? 이제는 메시지 쓰가 아니죠. 이제는 메시지 쓰가 아니고 그냥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객체예요. 리스트가 아니고 객체고요. 이 객체 안에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 필드들을 보면 컨텐트, 리퓨저, 롤 보니까 롤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뭐뭐뭐. 원래는 이게 답변이 이런 형식으로 와야 돼요. 답변이 이런 형식으로 와야 되는데, 롤은 어시스턴트인데, 컨텐트, 답변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든 메시지보다 키값들이 더 많은 것 뿐이고요. 필드들이 더 많은 것 뿐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롤하고 컨텐트잖아요. 그죠? 컨텐트는 없다. 어시스턴트, 비서가 보내준 메시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서가 보내준 메시지인데 컨텐트는 없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툴콜즈. 도구 호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구를 호출하겠습니다. 여기가 뭘로 되어져 있냐면 여기가 리스트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리스트로 되어져 있고요. 아이디는 고유한 그 번호를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한 거고요. 툴콜스는 펑션이다. 펑션인데 아규먼트는 없고 이름은 get current time이다. 타입은 펑션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요. 그림에서 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고 몇 시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모델 쪽에서는 get current time을 불러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답변이 온 게 아니라 get current time을 호출해줘라고 하는 그런 tool calls 메시지가 온 거예요. 도구 호출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도구 호출 메시지예요. 도구 호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리스판스가 컨텐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만약에 컨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툴 콜스가 있는 건지 그리고 툴 콜스가 있다면
무슨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려고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지. 인공지능이. 이거를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끄집어내는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끄집어내는 코드를. 그러면 함수 이름과 함수에 전달할 아규먼트를 끄집어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 여기에 중요한 거 뭐가 들어가 있다? 툴 콜스가 들어가 있다. 툴 콜스가 들어가 있다. 요거 잘 봐주시고요. 뭐 그 다음에는 요건 리스판스가 생성된 시간, 리스판스를 보낸 모델의 이름, 리스판스가 보낸 객체는 챗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객체, 뭐 그런 정보들이 추가로 쭉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시스턴트가 요거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메시지 부분을 보시면 어시스턴트가 컨텐츠는 만들어내지를 못했고 도구를 호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다라고 하는 거.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응답받고 1번과 2번까지를 한 거예요. 1번과 2번까지. 그럼 남은 거는 여기 3, 4, 5번이 남은 겁니다. 3, 4, 5번.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